프로그램에서 이게 실제로 언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. 적게 들어와도 월 1,500만 원. 야, 월 1,500만 원 이상 버는 월급쟁이가. 네, 안녕하세요. 김기한TV의 김기한입니다. GD, 지코 이런 분들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. 뭐 인기, 실력, 뭐 퍼포먼스 뭐 대단하죠. 근데 이것보다 이분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이분들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이제 오가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뮤지션으로서 작사 작곡 역량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. 예. 결국 이제 롱런하는 뮤지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작사 작곡 역량이 있어야 돼요.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가창력이라든지 뭐 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제 뮤지션은 뭐 자기만의 색깔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이 그런 부분에서 나이도 굉장히 젊고 아직도 한창이지만 천재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입니다. 근데 야, 이거 제가 좀 아이돌 가수, 아이돌 그룹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GD나 지코도 제친 아이돌 저작권 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. 예, GD나 지코가 엄청나게 많은 곡들을 작사 작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건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뭐 우리 김기한 TV 구독자 선생님들은 대부분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.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려서 수익 구조 보통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부르는 스트리밍 곡을 우리가 뭐 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곡을 들었을 때 통상적으로 한 7원 한 곡당 한 7원 정도의 수수료 발생하는데 이게 저작자 작곡가 작사가에게 한 10% 정도 한 10% 정도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실현자 가수 이제 노래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요. 예. 뭐 똑같은 곡인데 누가 불렀느냐 가창력이 굉장하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누가 불렀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잖아요. 그래서 6% 정도 저작 인저권자에게 한 6%를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사 작곡도 내가 했고 노래도 내가 불렀다. 16% 정도 그 뮤지션이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. 한 40% 정도는 이제 음원 유통사, 멜론이라든지 음원 유통사가 가져가게 되고, 이제 한 44%는 음반 제작사가 가지고 간다. 요 기본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예. 저는 지코나 GD가 당연히 1, 2, 3위 안에 있을 줄 알았어요. 근데, 제가 요즘 돌아가는 걸 잘 모르나 봐요. GD가 7입니다. 예, 지금 이 자료는 이제 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-팝 아이돌 저작권 등록곡 등록곡 수 순위이고 저작권 등록곡이기 때문에 내가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작사를 했던 작곡을 한 곡 기준입니다. GD가 176곡 24년도 11월 기준인데 그리고 첫 곡을 등록한 지 벌써 23주년. 야, 23년 동안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. 어마어마하죠. 근데 7이에요. 그리고 지코가 G드래곤보다 4곡 많은 180곡을 등록했고 15년. 야, 이분이 이렇게 오래 활동한 지 몰랐는데 15년이 됐습니다. 15년. 15년 전부터. 627입니다. 네. 방탄소년단 기세가 무섭죠. 방탄소년단도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. 활동한 지. 이 슈가가 10위. RM이 2위 230곡 무려 230곡. 야, 제가 저따나 개인 발명가 치고는 특허를 많이 낸 편이에요. 그래서 21개의 개인 발명 특허를 냈는데 책도 2권 썼고 이분들 앞에서는 창작, 아이디어 이런 얘기를 찍소리도 못할 것 같습니다.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한 숫자고 저 이분 몰랐어요. 랍이라는 분이 238곡 야 12주년 됐고 이분이 1등입니다. 그리고 데이식스라는 그룹의 0K라는 분이 198곡 10년 안 됐는데 9주년 4위 이런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요즘 아이돌은 얼굴만 잘생겨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만 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
댄스만 뛰어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예, 작사 작곡. 그러니까 진짜로 음악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창작 능력이 뛰어나야지 요즘은 아이돌로 성공하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데이식스 0K를 제가 앞에 언급드렸었는데 한국 아이돌 저작권 수 4위로 이제 모 프로그램에서 이게 실제로 언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. 적게 들어와도 월 1,500만 원. 야, 월 1,500만 원 이상 버는 월급쟁이가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? 대한민국 상위 근로소득자 수익 0.1%가 연봉 3억 2천 수준이고 그게 실수령으로 2억인데 2억을 12개월 이분하게 나눠서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. 예, 그래도 뭐 어바웃으로 그냥 쳤을 때 근로소득자랑 아이돌 그룹이랑 뭐 비교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상위 0.1% 상위 0.1% 근로자 그러니까 뭐 대기업 메이저 대기업의 이제 상무 이상 급일 건데 그 이상 급으로 본인이 활동하는 거랑 별개로 저작권 수익을 올리고 있다. 어마어마합니다. 그럼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아이돌 저작권 부자 순위에 대해서 언급드렸는데 1,500만 원씩 하면 12개월 하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. 근데 여러 보도 자료나 이런 데서 뭐 GD나 지코나 이런 분들 언급됐던 자료가 있습니다. 언급됐던 자료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순위가 더 낮은데 얘가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하실 거예요. 저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22년도 거긴 한데 빅뱅 지드래곤 같은 경우 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한 해 약 8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다고요. 예. 저작권 수익 8억 정도. 야, 이게 랭킹이랑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저작권 협회에서 등록된 곡수 랭킹은 매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등록된 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거기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 부자일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 수익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순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요. 개인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어떤 곡은 200곡을 만들었지만 어떤 곡은 뭐 수익을 거의 못 만들거나 어떤 곡은 어떤 분은 뭐 한 곡 만들었는데 그 곡이 뭐 몇십억씩 벌어다 줄 수도 있고 인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전에 만들었던 곡이 갑자기 재유행을 타면서 인기가 폭발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틀리다. 매년 틀리다. 그게 크고요. 분명한 거는 많이 등록해 놓을수록 유리한 건 사실인데 스테디셀러, 그러니까 질리지 않고 한 해 반짝 장사해서 인기 많아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곡이 사장되고 그 가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한 곡 만들어 놓은 곡이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좋다. 그 대표적인 예가 벚꽃 엔딩. 벚꽃 시즌만 되면 이 노래 나오죠. 이 노래 모르는 분이 없으십니다. 2000년대 이후 명곡 차트 5위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장범준 씨가 이 곡을 만들었는데 2012년도에 발표를 했어요. 10년이 넘은 곡입니다. 연평균 10억 원 정도 저작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. 이런 게 진짜 연금 복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 활동, 나만의 컨텐츠, 나만의 아이디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